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들리는 걱정거리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이 노동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취업, 실업 문제, 중장년에게는 정리해고라든가 권고사직과 같은 말들을 듣게 되는데요. 너무 자주 쓰긴 합니다만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리해고 또 기타 노조 활동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요. 이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의뢰 문제를 또 청취하고 계셨는데 이 활동하면서 또 보람 있게 여기시는 입법 활동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요. 네. 아마 그다음에 환경 관련한 몇 가지 입법, 그다음에 네. 노동교육법도 제가 지금 개정안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 비정규직 3법, 그다음에 이 기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쭉 떠오르는데, 네. 근데 사실 아쉬움이 더 커요. 아, 왜 그렇습니까? 발의는 꽤 했는데요. 네. 통과된 법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그리고 네. 국민들로부터 아직도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들이 이 남들이 가지 않는 숲길이고 또 좁은 문이고 해서 더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많이 응원들은 해주시는데 네. 참 법안 통과는 어렵네요. 그러셨군요. 네. 자, 이제 오늘 앞서 잠깐 말씀하신 그 노란 봉투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네. 노동조합 및 네. 노동관계조정법. 이게 좀 말이 딱딱하네요. 노란 봉투법이 훨씬 그래서 기억에도 잘 노란 봉투법이라고 했어요. 개정안 발의하셨는데 입법 계기가 된 이 노란 봉투법 입법 취지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잘 네.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좀 설명을 네. 해드리면 처음 계기는 물론 예전서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쌍용차 네. 정리해고자들이 사실은 정리해고 때문에 생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47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어요.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네. 그렇게 가슴 아팠던 어떤 분이 네. 47,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시사인이란 잡지에 보낸 거죠. 그래서 이 47억을 대납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너무 부당한 것 같다. 네. 그래서 47,000원을 먼저 보내고 이걸 더 쌓아서 어찌됐든 이분을 돕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가 전해지면서 네. 손잡고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잡고 여러 가지 해석이 그러네요. 손잡고, 손잡고라는 의미의 이제 모임이 저까지 포함해서 네. 좀 결성이 됐고 거기서 네. 이제 기금 모금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효리 씨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랬죠. 주시고 해서 네. 47,000원을 딱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14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좀 대단합니다. 예, 대단. 근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였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총 14억까지를 다 모으는 건 거의 한 1년 좀 넘게 걸렸고요. 그랬군요. 근데 네. 처음 이제 3개월간이 한 3~4천밖에 안 모였었어요. 예.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효리 씨가 딱 그걸 해주시니까 네. 갑자기 1억, 2억, 3억 이렇게 쓱쓱 돼서 네. 제가 그래 국회의원보다 이효리 씨가 낫다라고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네. 14억이 이제 모금이 되면서 네. 저희가 그 중에 90%는 거기 원래 처음 모금할 때 그렇게 약속을 드려서 90%는 이제 정리해고 때문에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네네. 가구의 긴급 구조 네. 형식으로 다 쓰고요. 해야죠. 예. 나머지 10%를 입법 개발에 쓰겠다. 입법 네. 개발이나 국민적인 홍보 네. 여기에 쓰겠다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바로 4.16 세월호 사건이 난 4월 16일 작년 4월 16일 오전에 처음으로 이 입법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날짜가 같은 거죠. 노란 봉투법과 노란 리본이 같은 날짜에 우연찮게 그렇게 돼서 입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 입법을 발의하면서 전문가들이 8개월 정도를 매주 한 번씩 모였거든요. 네. 모여서 개정안을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8개월여를 입법 논의를 하고 네.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 청원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 동의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곧 이제 발의를 정식으로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파업은 권리예요. 네. 그러니까 파업은 권리인데 네. 희한하게 이제 하위 법령에서 파업은 헌법에서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위 법령에서는 사실은 파업은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를 아하, 하는 예. 것으로 문제가 있는데 다만 합법 파업만은 손해배상에서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하고 네. 하위 법령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그러니까 이 파업이 불법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 네. 그 파업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업무 방해로 이제 손해배상을 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네. 합법 파업의 범위도 넓혀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렇죠.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가 연대 파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네. 단체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광우병 소고기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병원에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보건의료노조가 그 병원에 미국산 소고기를 쓰지 말자라는 협상을 하자라고 해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우리 법에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힐 뿐만이 아니라 네.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너무 많고 들쑥날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질문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합법 파업을 해도 사용자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합법 파업을 열흘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루가 불법 파업인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파업이 11일이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불법 파업이 되면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이 도대체 11일 치여야 되는지 1일 치여야 되는지 일을 치어야 되는 게 왠지 상식 같아 상식인 것 보이는데. 같죠? 예. 안 그래요. 11일치 플러스 알파. 아, 그렇게 되는 예, 현행에서. 지금은 11일치뿐만이 아니라 그 11일에 인한 영업 손실이라고 추정되는 네.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액을 물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처럼 손해배상액을 제한을 하는 이러한 하여튼 이 좀 근본적인 합법 파업 문제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액 자체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내가 파업을 해서 돈을 무는 것까진 좋은데 네. 내 뭐 부모, 가족, 친지 다 한꺼번에 다 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돈을 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한을 하는 또 범위도 네. 줄이는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현행법에 부족되고 좀 없는 부분인 거죠. 잘못돼 전혀. 있고 네. 모호했던 부분들을 좀 고쳐나간다. 분명히 하면 네. 적어도 손해배상을 받아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네. 그다음에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네.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또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좀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으로 파업권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처음 시작. 네. 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네. 좀 근본적으로 아예 손해배상이라는 거 없애버리자. 뭐 그것도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그건 도저히 입법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부족 하나만 네. 작은 거라도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조치들을 그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 핵심 키워드는 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의 범위를 좀 넓혀보는 넓혀보고. 것.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좀 제한하는 개선해나가는 거.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사실 그 정리해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리해고라는 것이 의미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적인 의미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법은 네. 본인의 과실이 아니면 네. 해고를 못합니다. 아. 근데 정리해고란 네.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경영상의 손실, 경영자의 잘못 혹은 네. 뭐 경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그 비용을 전적으로 지는 겁니다. 해고를 해고를 형태. 통해서. 예. 그래서 아.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잘못이 있는 사람을 벌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경영자의 잘못인데 노동자가 책임을 지는 게 정리해고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를 해놨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 정보도 제공하고 아하. 우리한테 회계사도 붙여주고 예. 외국은 다 그렇게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합의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우리 책임 아닌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법에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정리해고를 교섭이나 혹은 단체 행동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네. 불법이 돼요. 아,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예. 다른 나라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만약에 정리해고에 대한 뭐 어떤 쟁의 활동을 할 경우에 외국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선 대개의 경우 외국에서는 정리해고를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봐줘요. 그 합법 파업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건 목숨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네. 노동자들한테 해고가 목숨과 같은 건 정리해고 맞아요. 시 일으키는 파업은 이건 합법이다. 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물론 아.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유럽의 선진국 대부분 인정을 해주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정리해고 요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했는지, 네. 그다음에 그래도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했을 경우는 우선 채용을 합니다. 우선 채용 회사가 좀 조항과 그럼요. 경영상의 안정을 찾으면 왜냐하면 반드시 우선 채용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사전적으로 정리해고가 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실제 있는지 노동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요.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회계사를 요청을 하면 네. 법무사나 회계상을 요청을 하면 그 비용을 사용자가 다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고 이건 경영과실이잖아요. 예. 경영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고통을 분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분명해야 되는데 한국은 사용자가 아니 내 과실로 어쨌든 경영상 위기가 그러니까 너 해고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노동자들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을 주셨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좀 간추려 듣고 싶습니다. 예, 간추려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합법적,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 노조 활동의 범위를 확대한다. 예. 그래서 일정하게 해고와 관련해서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규명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조합원과 가족, 그 다음에 신원 보증인에게까지 그러니까 네. 파업을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반적인 평조합원, 그 조합원의 가족, 네. 그다음 신원 보증인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지금 예. 책임을 집니까? 예, 책임을 져요. 아, 외국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않죠. 않. 예. 당사자만. 예, 예. 외국에서는 당사자만인데 그렇군요. 당사자 아닌 자들까지도 그래서 가족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네. 우선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액을 네. 정말 적정하게 해야 된다. 네, 이게 네. 한 사람이 파업을 하루 불법 파업을 했다고 하면 몇십억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심지어 정권운송을 했다는 이유로 하루 100만 원씩 때리기도 해요. 네. 그러면 정권운송 30이라면 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한테 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적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영국은 네. 조합원 규모별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상한을 정해놨어요. 아, 조합원 수에 따라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적은 사업장과 많은 사업장.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47억 뭐 이렇게 수십억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고용이라는 걸 혹시 아실 텐데, 네. 예를 들어 원청은 사업장에서 원청은 노동자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네. 파업을 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원청이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과 동시에 네. 하청업체 및 다른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제한을 하는 제3자,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제3자가 개입하는 것도 좀 금지시키는. 그래서 직접 피해 당사자만 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네. 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드시 지금 이제 을을 위한 이제 법안을 마련하셨는데 사측 입장에서 이 노동쟁의 행위로 어떤 발생되는 뭐 업무방해라든가 재산적 그런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까? 네. 이 손해배상 그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아. 외국도 다 손해배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파업을 억누르는, 돈이 파업을 억누르고 권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요. 아.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외국 학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거기도 파업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런데 돈으로,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파업의 피해를 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방식이 많은데 어쨌든 외국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요. 네. 우리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대로 놔뒀고, 다만 지금까지 과잉, 남발 네. 이런 걸 없애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회에서 처리되려면은 뭐 쉽지 않은 산을 넘어야 될 텐데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인지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뭐 이후로도 계속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요. 네. 제가 국회에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국민적 동의도 받아야 돼서 아마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다음 아고라에 청원 이 운동을 시작을 한 건데, 네. 청원 운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리고, 네. 또 한편으로 이제 공동 발의는 10인 이상이면 공동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엔 네. 좀 많이 받아보려고 그래요. 네. 받는 과정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죠. 좀 도와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발의를 하면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때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넘어야 될 산은 많겠지만은 그래도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한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많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한 또 다른 질문 드리지 않겠고요. 예. 남은 시간 향후 입법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앞으로의 또 다른 입법 계획. 또 다른 예, 예. 입법 계획이요? 네. 제가 이미 제가 한 1년 남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을지로위원회에서 네. 4월과 6월 을지로위원회 중점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10개 법안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가 낸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직접교섭 촉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원하청 다단계 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전체적인 기업이 아웃소싱도 하고 계열사도 만들고 해서 하도급을 많이 주는데 네. 하도급에서 문제가 생길 때 네. 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청이 네. 일정 정도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교섭에 있어서도 예. 그래서 그럼 원청이 나서서 좀 책임을 져라. 왜냐하면 대부분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하청노조가 하청업체하고 교섭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권한이 없어.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원청이 좀 나서주면 이게 풀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렇게 풀어왔습니다. 예. 그러니 그걸 좀 법적으로, 근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용자들도 좀 꺼리거든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법적으로 대법원 판례도 있고, 네. 그래서 법적으로 적어도 교섭에 네. 원청이 나설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빨리 풀린다. 그래서 직접교섭 촉구법이라고 삼성전자 직접교섭 촉구법이었는데요. 네. 그게 좀 제가 더 적극적으로 네. 많이 하고 싶은 법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또 다단계 하도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나 뭐 이런 통신 기사님들이 자기는 이 회사에 2년간 있었어. 네. 다 청업체가 30번이 바뀐 거예요. 음.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더니 당신은 대출 자격이 없다. 그래서 2년 이상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했노라 그랬더니 사용주가 계속 바뀐 거예요. 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근데 그래서 대출을 못 받는 것까지도 좋아. 매번 사용주가 바뀔 때마다 예. 고용 승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오는군요. 철렁 해서 그렇게 흰머리가 들고 실제로 고용 승계가 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고용 승계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도 지금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을지로 10대 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입법들이 있냐면 지금 상가 임대차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임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전세 월세값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발의된 법안들을 저희들이 쭉 묶어서 이제 나머지 1년 남은 의회 네. 그러니까 19대 네. 국회 동안 이걸 꼭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네. 저희들이 결의를 했고 당에게도 부탁을 했고 새누리당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새누리당이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네. 그러면 원내대표시니까 이런 중점 법안에 대해서는 같이 해보자.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그러니까 발의를 더하기보다는 이미 발의한 법을 최대한 통과시키는데 네. 네. 제가 노력을 하겠다. 그것이 제 법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약자 그리고 울들한테 필요한 법안을 통과를 위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1년간 네. 저희 입법 계획입니다. 네. 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결실을 꼭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